네, 안녕하십니까.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측하는 순위가 아니고요. 이번 시즌 전문가들 10명의 해설위원, 기자분들이 10개 팀의 순위를 예측한 예상 순위를 토대로 각 팀의 전력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전문가 평균 1위입니다. 전문가 평균이 1위라는 건 전부 다 1위를 찍었다는 거예요. 10명이 만장일치로 기아 타이거즈의 정규 시즌 1위를 우승을 점쳤습니다. 일단 선발, 불펜, 공격력 모두 리그 최강 전력입니다. 이거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MVP 김도영은 올라간 일만 남은 선수라고 보이고요. 김도영을 중심으로 전 포지션의 공격 능력이 리그 최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일이 선수가 시즌 중간에 복귀하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김도현, 황동화 같은 좋은 대체 선발들이 존재하고요. 올러, 내일, 양현종, 윤영철 갑갑하네요. 이 선수들이 버티고 있는 선발진에 장현식이 빠지긴 했지만 그대로 그 자리에 조상우 선수를 영입하면서 사실상 지난해 우승팀에 전력 누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정혜영, 곽도규, 최지민 등 좌우 스플릿 밸런스가 완벽한 불펜진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1위 예상은 당연하다. 저 또한 기아 타이거즈의 1위를 만약에 돈을 걸라고 하면 당연히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에 돈을 걸 것 같아요. 사실 약점은 조금 억지로 껴놓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비 불안 문제예요. 지난 시즌 실제로 수비가 좀 좋진 않았죠. 실책이 정말 많았고요. 실제 지표에서도 WAA with 포지션 수비 지표에서 마이너스 3.414 9위였습니다. 그리고 뭐 최영우, 나성범, 양현종의 노세와 리스크 정도? 근데 이런 리스크는 어떤 팀들이든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의 전력은 실제로 거의 완벽에 가깝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2위입니다. 삼성이랑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였는데 LG 트윈스가 2위에 예상을 더 많이 받았어요. 이유를 유추해보면 그래도 2023 시즌 우승 경험, 그래도 최근에 우승한 적이 있는 팀이었죠. 거기에 더해서 삼성이 지난 시즌 한국 시리즈를 가기는 했지만 LG의 최근 몇 년간의 꾸준함이 더 점수를 얻은 것 같습니다. LG는 오프 시즌에 장현식을 큰돈 들여 영입을 했죠. 캠프 때 부상 소식이 있기는 했지만 큰 부상은 다행히 아니었고요. 전력을 점검해보면 선발 치리노스가 새로 합류를 했고요. 에르난데스, 임찬규, 손주영까지의 4명의 선수는 사실 굉장히 탄탄합니다. 임창규 선수가 최근 2년간에 보여준 퍼포먼스는 이제는 정말로 이 선수를 선발 한 자리에 상수로 인정해도 될 정도이고요. 손주영은 지난해 리그 최고의 좌완 선발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공격력도 지난해 오펜시브 WAR이 26.86, 기아에 이어서 2위, 팀에 딱히 출혈이 없었고요. 오스틴이라는 가공할 공격 무기가 건재하고요. 여전히 에이징 커브가 올 나이도 아니기 때문에 뛰는 야구 기반의 LG야구는 여전히 강력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염경엽 감독이 하고 싶어한 불펜 뎁스 활용한 짠물 야구, 또한 장현식 영입으로 인해서 가능해졌다는 것이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나마 약점을 꼽아보면 도루 성공률, 지난해 도루 개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도루 기반 승리 기여도는 오히려 마이너스 5.86이었거든요. 전체 9위, 즉 까먹은 게 더 많았던 도루 시도였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게 될지, 그리고 김현수, 박혜민 등이 에이징 커브로 인한 기량 저하가 지난 시즌부터 조금씩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근데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뎁스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기량 하락도 어느 정도는 만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위 삼성 전문가 평균 순위 3.1위, 사실상 LG 트윈스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또 하나의 우승 후보죠. 선발진은 10개 구단 중 가장 안정감 있고 좋은 커리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후라도, 레이에스, 원태인, 최원태 이 4선발의 네임밸류, 그리고 이 선수들이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안정감은 단연 리그 최고입니다. 레이에스는 다행히 피로골절 부상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개막 전후로 복귀를 할 수 있다고 하죠. 한시름 삼성으로서는 놓은 부분이고요. 원태인, 후라도야 리그 대표하는 선발 투수들이고 최원태 영입으로 선발 보강,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의 가장 큰 장점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수비력이에요. 김영웅, 이재현 중심의 내야 수비는 단연 최강이고요. 구자욱, 강민호라는 중심 잡아줄 수 있는 베테랑들의 역할도 정말 크다. 삼성의 약점을 불펜으로 꼽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예상외로 삼성의 지난해 불펜 성적은 상위권이었습니다. 불펜 ERA는 4.97로 2위였고요. WAR도 8.75로 전체 1위였어요.
마무리로 김재윤이 나설 것이고, 배찬승이라는 또 요즘에 핫한 현재 루키 중 가장 빛나는 이 선수의 보직이 지금 사뭇 궁금해지는 오프 시즌인데요. 무튼 삼성의 투수력, 수비력은 최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점은 홈런 생산에 비해서 사실 타격이 강한 팀은 아니다. 오펜시브 WAR은 지난해 15.67로 8위였고요. 타율은 9위였습니다. 팀 홈런 1위에 빛나지만 홈런만 가지고는 득점 루트가 조금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 그나마 약점은 공격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의 세 팀의 약점은 그나마 약한 부분을 찾은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 팀들은 이제 좀 중위권으로 분류되는 팀들이기 때문에 강점과 약점이 이렇게 교차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위입니다. KT 위즈 전문가 평균 순위 4.4위입니다. KT는 엄상백, 심우준이라는 주전급 2명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역시나 그 중심에는 강력한 투수력이 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선발에는 쿠에바스 그리고 새로 영입한 헤이수스 좌완이죠. 거기에 고영표, 소형준, 오원석, 배재성 등 양쪽으로 선발 자원이 여전히 굉장히 풍부합니다. 불펜으로는 박영현이라는 현 KBO 최고 레벨의 마무리를 중심으로 좋은 자원들이 구비가 되어 있다. 심우준이 빠지기는 했지만 재빠르게 허경민 선수를 영입하면서 출혈을 최소화했고요. 특히 이강철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어떻게든 팀을 승리로 이끄는 능력을 갖췄다는 게 지난 몇 년간 정말 입증이 되었다. 리그를 대표하는 감독이 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약점으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주전들의 노쇠와 일단 지속적으로 이것이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인데요. 황재균이 38세를 맞이하고 장성우가 35세, 오재일도 39세, 허경민 35세 등 이런 이슈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간판인 강백호가 솔직히 지난 3년간 강백호답지 못한 생산성을 보여줬어요. 이 부분이 강백호 선수가 FA를 앞두고 있는 시즌인데 어떤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가 KT 위즈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산입니다. 두산은 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가을 야구 진출을 자주 일궈낸 팀이기도 하고 그 특유의 팀 컬러를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죠. 팀 문화를 말이죠. 외국인 투수 콜 어빈 그리고 육각형 툴의 외국인 타자 케이브 등 3명의 외국인 선수를 모두 새 얼굴로 교체를 했습니다. 주전 3루수 허경민이 이탈을 하기는 했지만 고교 최대어 야수 박준순이 연습 경기 모습이 나쁘지 않습니다. 치열한 내야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메꿔갈지가 궁금한 부분이고요. 선발진은 외국인 선수 2명, 어빈, 로그, 거기에 곽빈, 최승용, 최원준 등 뒤에 김동주 선수도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불펜은 리그 최강급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병헌을 시작으로 끝에는 김태견이 버티고 있죠. 마운드의 높이는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지난해 도루가 184개로 리그 1위였고요. 영양가도 만점이었어요. 성공률이 78.4%. 정수빈, 조수행 등 띄워줄 선수가 많다. 두산은 결국 점수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강점으로 꼽히겠죠. 양의지, 김재환, 양석환, 강승호 등 군데군데 한방 쳐줄 수 있는 선수들이 즐비하다라는 부분이죠. 약점은 역시나 주축들의 노세와 허경민의 공백 등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지난해 허경민의 스탯은 타율 3할 9리, OPS가 0.811이었거든요. 이게 그냥 꽁으로 누수가 생긴 거라서 공수 양면에 공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김재호 선수도 은퇴를 했죠. 두산 야수들도 역시 양의지 38세, 김재환 37세이기 때문에 에이징 커브를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한화이글스입니다. 전문가 평균 순위 5.4위, 두산 베어스랑 거의 차이가 없었죠. 오히려 5위표는 한화가 4표였고 두산이 1표였습니다. 긍정적이라면 이제는 평가에 있어서 지난해보다 좋아졌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역시나 그 평가의 근거는 폰세, 와이스, 류현진, 엄상백, 문동주로 이어지는 5선발인데 이름값으로 보면 리그 최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거기에 지난해 WAR 전체 3위를 기록한 불펜진은 주현상, 박상원, 김서현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건재하다. 거기에 추가된 자원, 심우준, 플로리얼 이 선수들이 최소한 약점이었던 지난해 자원들보다는 수비적으로 도움이 될 확률이 높아서 지난해에 비해서 후한 점수를 조금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약점 모두가 아시다시피 어지러운 공격력이죠. 지난 시즌 팀 오펜시브 WAR은 13.11 9위였습니다. 팀 OPS도 0.745로 9위였고요. 공격력이 상승할 만한 요인은 내부 성장 등 이후에 해당하는 영역밖에는 솔직히 없다.
그래서 올해도 성장 그리고 새로 영입한 플로리얼, 심우준의 극적인 활약 정도만이 기댈 구석인데 그런 측면에서 하나이글스의 공격력은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 자, 7위입니다. SSG입니다. 전문가 평균 순위 7.1위, 8위와 역시나 별 차이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 순위 예상의 근거는 조금 낮은 순위에 위치한 이유는 역시나 노세화 이슈가 클 거고요. 몇 년째 내려가고 있는 순위 지표도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야심차게 영입했던 미치 화이트가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대체 외국인 선수 이야기가 시작도 전에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이 팀의 강점은 일단 에레디아, 최정을 축으로 야수진의 알토란 같은 박성환, 최지훈 같은 선수가 에너자이저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박지환 선수도 1라운드 야수 출신의 활약을 지난해에도 해줬었고요. 올해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승했던 선수들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절대 무시하기 힘든 전력이고 올해도 기대해 봄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약점은 역시 선발진의 물음표가 있는데 오원석을 내보내면서 김민 선수가 들어왔는데 과연 어떤 보직을 맡을지 궁금하고요. 송영진이 얼마만큼 성장할지, 지난해 부침을 겪은 김광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지 등등, 그리고 문승원이 선발로 다시 복귀를 한다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잘해줄 수 있을지 등 역시나 선발진의 이프가 크고요. 불펜 쪽에는 조병현이라는 어마어마한 마무리감을 지난해 발견했지만 그 앞순번 선수들이 어느 정도 모습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8위는 롯데자이언츠입니다. 전문가 평균 순위는 7.8위였습니다. 1위와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어요. 롯데는 공격력이라는 카테고리만 놓고 보면 기아 타이거즈와 2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난해 팀 OPS도 0.78로 전체 2위였고요. 지난해 최다 안타 신기록에 레이에스를 중심으로 해서 젊은 강타자들이죠. 손호영, 고승민, 나승엽, 윤동희 등등 정말 무서운 선수가 즐비합니다. 황성빈이라고 하는 진짜 상대팀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선수도 보유하고 있어요. 득점할 수 있는 루트가 정말 다양한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점은 한화이글스와 정확히 대칭이 되는 전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투수진이 너무 허약합니다. 선발도 반즈 박세용 정도가 그나마 지금까지 보여준 게 있는 선수들이고 윌커슨 대신 터커 데이비슨을 뚜껑 열어봐야 알 것 같고요. 4호 선발은 김진욱, 나균환, 박진 같은 선수들이 경쟁 중인데 사실 그렇게 미덥다고 아직은 볼 수가 없겠죠. 거기에 불펜은 지난해 ERA 5.36으로 전체 9위에 해당하고요. 이번 오프시즌 트레이드로 정철원 영입을 하긴 했지만 강력한 카드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수비인데 수비는 지난 시즌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수비 지표에서 전체 꼴찌를 기록했던 팀이죠. 그런 부분에서 공격력은 좋지만 수비력, 투수력이 의문부호인 롯데자이언츠가 8위에 위치해 있네요. 자, 9위입니다. 아인슈타인호스. 전문가 평균 순위는 8.2위입니다. NC는 카이라트가 빠진 게 좀 크다고 봐요. 제 아무리 외국인 선수를 전통적으로 잘 뽑는 팀이기는 하지만 진짜 또 하트, 패디 같은 선수를 뽑으리라는 확신은 또 갖기 힘들거든요. 국내 선발진도 사실상 신민혁, 이재학 등 믿음직한 선수들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순위가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구창모 선수의 건강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다만 여전히 손아섭, 박건우, 박민우, 데이비슨, 권희동, 김희집, 김주원 등등 주전 라인업의 무게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예상 순위가 내려와 있기는 하지만 당연히 5강에 간다 해도 전혀 위화감이 없는 팀이라고 봅니다. 약점은 앞서서 얘기했듯이 투수력이에요. 선발, 불펜 모두 사실은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10위 키움입니다. 전문가 평균 순위는 10위입니다. 역시나 만장일치로 10명이 모두 12표를 키움에게 던졌다. 이건 뭐 예상 범위 안에 있는 것이죠. 2년 연속 최하위였고요. 투수력도 사실상 대부분이 젊은 선수 위주의 구성이라서 탱킹 시즌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프 시즌 조상우마저 팔아치우면서 사실상 이번 시즌은 선수들 경험치 쌓기에 몰입하는 모양새다. 허나 이제 외국인 타자 2명 선택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낼지는 보는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1순위 신인인 정현우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되는 모습이고요. 오늘 10명의 해설위원단 그리고 기자들이 뽑은 순위표를 중심으로 해서 평균 순위를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막창 제품을 하나 출시했습니다. 대구 초벌 막창인데요. 네이버에 검색하시고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